뉴스탑10이 뽑은 9위입니다. 그들은 사기꾼, 진보는 망했다. 꽤 오래전부터요. 진보에 몸담고 있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어제 이 새로운 보수당 초청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강연 내용이 의미심장한데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목소리부터 과거에 참 허락했던 목소리부터 어제 들려드렸습니다. 진보의 분열이냐라기보다는 저는 진보의 붕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민주주의 진보를 외쳤던 분들 중에서 권력과 유착하고 권력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어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진보의 외피만 썼을 뿐 이분들은 결코 뭐 민주주의를 그리고 인권을 표방할 그런 분들은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이상은 진보의 민주주의 미래는 없다. 과거 목소리 듣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어제 김경률 전 위원장이 새로운 보수당 강연을 했던 내용. 제가 새로운 보수당에 전화를 해서 영상 여부를 좀 물었는데 촬영은 뭐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서 불가피하게 조금 자막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이도훈 의원님. 네. 어제 강연 내용 중에 김경률 전 위원장이요. 청와대 측근으로부터 저를 점검, 체크하려는 연락이 오더라.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경률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너무나 큰 의혹이 있다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 내부에서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부의 반대가 많아서 본인이 뛰쳐나오는 선택을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조국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청와대에서 일일이 와서 발언의 진이나 내용 같은 거를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위원장이 제기하는 정당한 문제 제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김경률 위원장의 입을 막는데 집중한 거 아니냐. 지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법무부와 청와대가 어떤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개선한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인사권을 강제하는 그런 쪽에 더 중점을 두는 것처럼 역시 참여연대나 그런 다른 단체에서도 어떤 지적을 받아들이는 대신 강압적으로 지적을 못하게 하는데 중점을 뒀지 않나. 이걸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하정대 국장. 어제 강연 내용 중에 조국 전 장관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인물들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유로 찬성하는지 물어보면 잘생겼다, 멋있다. 그래서 본인은 충격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조국 전 장관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 얘기 듣고 아마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이제 충격을 받은 이유는 예를 들면은 내가 보기에는 검찰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조국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측면에서 좀 과잉 수사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이 그거는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도저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잘생겼다, 멋있어, 그래서 나 그냥 무작정 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소위 진보라고 하는 그런 세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충격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번에 아마 조국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아마 어떤 옹호할 수 있는 논리를 제대로 개발하거나 남들한테 반박을 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럴 정도로 조국의 사실은 범죄는 너무나 많고 명백한 게 많았어요. 잠시만요. 예. 여론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속보 하나 들어왔다는 사인을 또 받았거든요. 관련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정면 충돌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법무부가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권에 대해서 날치기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감찰 필요성을 확인한다.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오늘 있었던 최강욱 비서관의 재판 넘겨진 걸 갖고요. 날치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예.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검사부터 부장, 차장, 검사장, 검찰총장까지 쭉 결재를 올려가지고 결재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검찰총장은 3차례에 걸쳐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기소하라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부장하고 차장은 와서 그 얘기를 그런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가서 기소를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안 하고 그냥 퇴근을 하니까 검찰총장이 다시 밤에 질책을 하고 심지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는 이거 기소를 하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전해들은 부장과 그리고 차장 전결이기 때문에 그 검찰총장의 얘기를 전해들은 부장과 차장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검사장이 중간에서 설령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지시한 거를 이행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날치기고 아니면 검사장의 결재가 없이 한 것이 불법이다. 그러니까 차장 검사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검찰총장이 이미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내부뿐만 아니고 제가 법조계 다른 이미 변호사들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법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도대체 그 법무부 특히 아까 이제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이 아까 반응한 거에서 이미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지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어도 갈등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하고 법무부는 명백하게 갈등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내일부터 설날 연휴입니다. 사흘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점점 더 현 정권으로부터 민심이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돈 의원의 시각을 일단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장현식 변호사님, 요 속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말씀처럼 법무부가 이 기소 자체가 날치기가 아니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갈등 구조를 더 정면 충돌 양상을 더 심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지금 명분 쌓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고 메시지 2월 3일 이전에 다른 기소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 수사팀이 좌천성 발령을 받았지만 2월 3일까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이전에 수사 속도 내서 기소할까봐 최강욱 비서관 사건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는 법무부가 지금 감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감찰받아야 될 사람은 3차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각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수사 지휘를 해서 3번이나 결재하라고 기소하라고 지시를 했고 자정에 질책까지 했는데 일주일 넘게 제대로 된 대답 없이 기소를 안 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면 도대체 중앙지검장이 어떤 논리로 검찰총장의 지시를 거역했는지 이성윤 지검장이 감찰을 받아야죠. 송병호 3차장이나 윤 총장이 감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오늘 있었던 게 너무 지금 다이나믹해서 살짝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인사가 오늘 있었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최강욱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어요. 네. 그런데 지금 뉴스탑10 진행진 중에 6시에 최강욱 비서관 측의 변호인이 이례적으로 또 입장까지 밝혔단 말이죠. 그리고 잠시 뒤에 법무부가 이거 좀 날치기 기소 아니냐 반박했어요. 이 큰 흐름을 보면 김종욱 교수님. 네. 결국 인사로 윤석열 총장 핵심 참모들이 다 좌천되고 네. 이제 청와대와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 정조준에 나선 건 아닌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말하고 싶진 않지만 말 들어라. 제가 볼 때 이제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말 들어라. 적어도 우리는 많은 시그널들을 보냈고 더 이상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답답한 건 뭐냐면 적어도 이 정부가 검찰에 요구한 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청와대나 법무부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정책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와대와 법무부는 자기 입으로는 저희 정책 중립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정책 개입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들을 막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웃긴 논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들 얘기가 뭐냐면 수사권을 가지고 대통령 인사권과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 진행이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와서 저희 살아있는 권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사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또 다시 청와대와 법무부가 막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거 갖다가 검찰개혁이라고 믿을지 답답합니다. 새로 들어온 속보는 이제 송병호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시 어기고 재판에 넘겼다라는 게 법무부. 그래서 날치기 기소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 좀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휴 이 민심의 추이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속보까지 여기서 정리하고요.